1 더하기 1은 2. 우리는 합치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서 샷 하나 더하기, 마트에 있는 1+1, 장난감 합치는 것까지. 이 본능은 킹갓캐슬로 이어져요. 별 하나짜리 영웅을 합쳐서 별 2개 영웅으로 만들고 성이 쳐들어오는 다양한 놈들을 막습니다. 저는 의자에 누워 한 손으로 느긋하게 전략 짜는 게임을 좋아해요. 먼저 인기 있는 유닛 조합을 검색한 다음 그걸 뺀 나머지 조합을 생각합니다. 모두 다 똥이라고 하는 유닛들을 골라서 이리저리 흔들어 보고 시너지 조합을 만져본 다음 그 똥 유닛이 사실은 깨끗한 똥이라는 걸 알아내고 즐거워해요. 이런 나도 보듬어 주는 게임. 오늘은 킹갓캐슬입니다. 6명의 멤버가 고블린 습격을 막기 위해 뭉쳤어요. 야무지게 좁혀서 돌려보내면 성주인이 코인을 줍니다. 그 코인으로 영웅을 구입해 똑같은 유닛이 나오면 합체해서 능력치 상승시켜요. 좋아하는 영웅 6명으로 출전 명단을 짜면 6명 중 1명을 무작위로 뽑을 수 있어요. 매판 할 때마다 랜덤으로 유닛 구매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유닛을 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전투 사이사이에 랜덤으로 3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재련하고 상인이 주는 3가지 랜덤 아이템을 살지 말지 선택합니다. 거기다 맵의 구조물도 다양하게 바뀌어요. 즉 랜덤 곱하기 랜덤 곱하기 랜덤 시스템으로 매번 새로운 유닛 성장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한테는 보통 2가지의 성장 스토리가 있어요. 한 유닛에 꽂혀 그 유닛 나올 때까지 돈을 탕진해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적당히 성장하고 인구수 늘려서 군대를 만들거나. 한 놈 올인 성장은 쉽게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일단 완성되면 강력한 보랏빛 맛에 취합니다. 인구수 늘려 양으로 승부 보는 건 안정적이지만 오합지졸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영웅 리스트. 이 친구는 얼음 마법사인데 귀쟁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붉은 창 자운, 갑옷이 조금 얇네요. 믹스 영웅 드라코, 몸에 붕대를 감고 있어 많이 아파 보입니다. 이 친구는 무기가 없네. 칠흑갑주 베이무스, 육중한 갑옷과 함께 쌍방패로 적을 조진다는 컨셉 아주 멋집니다. 교단의 선봉장 아가트, 대포마저도 버틸 것 같은 중갑과 그녀의 눈빛이 진정한 전사라는 걸 보여줍니다. 기드닐, 얼굴에 상처가 없어서 그의 능력에 의심이 가지만 멋진 파워 아머를 착용했으니 합격. 사자의 심장 레오나트, 한쪽 누나를 잃어버린 것만으로 모든 게 증명됐습니다. 저는 근육전사, 특히 탱커를 좋아합니다. 저의 심장은 이미 탱커 올인 전략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탱커는 레오나트와 다니엘이고 베이모스, 기드닐, 아가트만 구하면 됩니다. 이들을 얻기 위해서 킹갓패스가 주는 퀘스트로 보석을 모으고 덤으로 영웅 소환서를 챙겼어요. 이번엔 11 상점에 들러 내가 원하는 영웅이 있나 확인 후 판매 리스트를 리셋합니다. 30초짜리 광고를 집요하게 봐서 원하는 영웅이 나올 때까지 리셋시켰어요. 마침내 원하는 탱커가 나타나서 모아놓은 보석으로 획득. 다음으로 1000원짜리 뽑기입니다. 몬스터 때려잡으면 골드가 모이고 그 골드가 1000원이 될 때마다 영웅 소환사 4장짜리를 깝니다. 골드 수급을 위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황금 고블린 게임에 참여, 광고 봐서 400골드 파밍. 주피테르는 1000원짜리 소환사 까서 얻은 유닛이며 근육이 없는 전기쟁이라 탐탁치 않습니다. 챕터 2 보스도 몇 대 때리니 곧바로 동료가 되긴 했는데 눈빛이 이상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탱커 올인 세팅은 얼추 완성됐어요. 이제 시너지 효과를 세팅해야죠. 체력이 많을수록 공격력이 올라가는 재단에 올인받습니다. 갑옷 유물을 제작해 체력 옵션을 25% 뻥튀기 해줘요. 곧바로 챕터 1 최고 난이도 도전. 그동안 못 깼던 난이도를 고기 방패들이 클리어할 겁니다. 강력한 펀치, 강력한... 셀다는 어차피 제가 원했던 영웅이 아니에요. 방패 들고 있길래 끼워준 것 뿐입니다. 옆에 기드니를 봐주세요. 레오나트 행님이 스타트로 나와야 제대로 된 전략입니다. 이번 판은 긍정적이네요. 힐러가 연달아 나와서 안정적인 성장까지 가능하고 인구수 확장과 다니엘로 광역 데미지를 노려봅니다. 최고 난이도 고블린들은 여기 놀러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닛 배치를 전략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절대 무서워서 구석에 짱 박히는 게 아니에요. 힐러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3명이 동시에 힐을 받는 최적의 위치를 만드는 거죠. 잘 보셨나요? 위치 선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광고 보고 부활하는 건 모험 중에 우연히 만난 현자와 같아요. 새로운 목숨을 주고 장비까지 하나 마련해주는 고마운 마법사죠. 이번엔 힐러 배치를 제대로 해서 공격, 동시에 여러 명이 치료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 위기를 현자 만나서 극복하고 다니엘이 실버를 달면서 조금은 안정적이게 됐어요. 근데 기드닐은 조금 멍청합니다. 교단의 교리만 외우는 놈이라 상식이 없어요. 정면에서 바로 패는 것이 돌아가서 때리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가볍게 전투 승리를 하니 악마가 제한 하나 해요. 고블린 부대 10% 증가시켜주면 인구수 제한을 하나 풀어준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최고 난이도에서 이런 장난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클리어하기 위해 공짜로 킹소드 하나 준다면 언제든지 현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형 배치는 좁은 입구 형태로 저한테 유리해요. 가장 위에 유닛을 배치해서 빠르게 입구를 막습니다.
고블린 대장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같은 오픈필드에서는 힐러를 보호하기 위해 일자 진영을 유지합니다. 어느 한쪽이 뚫리더라도 힐러가 마지막에 뒤지는 게 전략 목표예요. 나약한 동료들은 다 갔어도 우리 레온하트 형님은 다릅니다. 그는 무적이고 팁의 방패예요. 드디어 최고 난이도 보스. 먼저 랜덤 장비 제렌이 나옵니다. 금별 유닛을 금별 2개짜리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책을 선택하고 마지막 도박에 집중해요. 레온하트를 은별 2개짜리에서 금별 2개짜리로 바꾸는 도박 지금 시작합니다. 똥별 레온하트 3개가 나왔으니 아주 긍정적이에요. 이제 똥별 레온하트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남은 코인 4개, 영웅 소환 비용 3개, 마지막 뽑기입니다. 금별 2개라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전투에도 이겨요. 그래도 이 보스는 시작하자마자 발작하는 스타일이라 힐러는 뒤로 뺍니다. 내 부대 스펙이 압도적일지라도 깨보지 못한 스테이지는 끝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탱커 조합 세팅으로 챕터 1 최고 난이도를 클리어합니다. 좀 더 완벽한 탱커 올인을 위해 게임 회사로부터 계정을 빌렸어요. 여러분도 궁금한 세팅이 있나요? 그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했던 조합부터 해보자고요. 레벨 8짜리 탱커들을 끌어모아 난이도 없이 챕터 몇 가지 클리어 가능한지 해봤습니다. 참고로 방패형님은 내 마음속 영원한 리더라 레벨 9입니다. 챕터 6은 무난했어요. 까다로운 법은 돌 던져서 광역 데미지 주는 것이었는데 우린 다 탱커니까 돌 굴러오면 그냥 맞으면서 앞으로 갔어요. 스턴 걸린다고 손해보는 공격 데미지도 없습니다. 우린 원래 데미지가 약하니까요. 챕터 6 보스. 이 친구의 최대 공격은 점프하고 다니며 데미지 딜러를 한 방에 조지는 것인데 우리 팀엔 딜러가 없어요. 다 탱커입니다. 보스도 어디로 뛰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챕터 7 악령 습격. 악령들의 특기는 공포저주입니다. 전투 시작하자마자 몇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많은 무덤 때문에 구조물에 얽혀 각계 전투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걸어다니기 바쁜 탱커한테 아주 불리했어요. 보스는 능력치가 밀쳐내기에 올인됐습니다. 계속 공포 걸고 말탄 유령을 보내 아래로 밀어 제꼈어요. 보스 때리기 위해 접근해야 하는 영웅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파도에 밀려 경기도 서울까지 갔습니다. 공포 걸려서 대전에 도착했네요. 이제 대구에 도착. 결국 부산까지 갑니다. 진짜 벽은 챕터 8 뱀파이어입니다. 이놈들은 평타로 우리 전사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요. 스킬로 빨아먹을 땐 뼈까지 녹여 먹습니다. 뱀파이어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은 태백으로 그의 스킬은 4초 동안 길을 모은 뒤 발로 땅을 찍어버리는 엄청난 광역기인데 이 친구가 기 모은다 싶으면 뱀파들이 급하게 주머니에서 빨대 찾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뽑아먹어요. 게다가 서큐버스는 선량한 덩치님들 오지게 꼬십니다. 방패행님은 여자를 오래 못 만나봤으니 이해해요. 그래도 같은 편 그렇게 패면 안 되죠, 행님. 다행히 복스는 누구한테 맞는 걸 좋아해서 일단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심오한 물건을 가져와요. 사거리 5 곱하기 5의 거대한 빨대. 붙어서 싸워야 하는 탱커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원거리 딜러 몰빵. 보스가 빨대 꺼내기 전에 압도적인 데미지로 녹여버릴 거예요. 이번엔 70% 추가 데미지 유물과 빠른 스킬 발동을 돕는 유물로 교체합니다. 유닛 패치는 2명으로 유인해서 보스가 흡혈할 대상을 적게 만들고 나머지 영웅들이 짧은 시간에 데미지를 퍼붓는 겁니다. 판강님,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유닛이 세고 나발 있고 많은 코인, 많은 갬블을 하고 싶어요. 그런 세팅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 유닛 6명으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재단 포인트를 리셋하시고 돈 벌기 위해 탐욕의 재단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영웅 재단에 투자해서 유닛 뽑을 때 랜덤으로 이성 나오는 확률을 높이고 합성할 때 더 좋은 유닛이 나올 확률도 높입니다. 엄청난 자본과 높은 확률의 갬블은 모든 유닛을 황금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황금을 넘어 보랏빛 사파이어 영웅까지 그 황홀함에 빠져보세요. 이번엔 서포터 유닛 몰빵 전략입니다. 변변한 칼 하나 없이 나무 쪼가리나 새 한 마리 들고 다니는 유닛들이죠. 내가 해본 세팅 중에 가장 결속력이 강한 이들은 무한잔디를 펼쳐 지속적인 힐을 했고 마나가 떨어지지 않았으며 미친 듯한 스킬 연사를 보여줬어요. 교단 패밀리 세팅. 교단 멤버는 반드시 신성 수류탄을 챙겨야 하고 진격의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단이니까. 제국 패밀리 세팅. 제국 인간들은 빨간색과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스킬에 집착하고 그 스킬에 멋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해요. 그래서 스킬 남발 세팅을 해줍니다. 순간이동 주문서를 줘서 지 맘대로 움직이게 하고
분신 한 명 옆에 둬서 스킬 쓰는 놈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놀랍게도 어느 조합도 챕터 9을 클리어 못했는데 제국 패밀리는 한 방에 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스테이지 챕터 10은 그 누구도 깨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모니터에서 한 줄기 빛이 튀어나왔습니다. 은퇴하고 술집에서 한잔하던 레온 행님이 책 들고 도망치는 멜을 만나 각성한 장면이었죠. 멜의 잠재력과 레온하트 행님의 방어력을 계산기로 두들겨보니 이 둘만이 끝판대장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부르는 멜과 그 빛을 처맞고도 버틸 수 있는 레온하트, 그들은 마지막 보스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어요.